이름 없는 너에게 우리 은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러분이 만약 낙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시선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시선이 떠오르는지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저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한 생명을 없애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 생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생명도 뭐라 해야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태어나지 않았다 해서 그냥 없애는 느낌이라서 저는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희님?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데, 근데 아니 그,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요. 하나 골라야 돼요? 무조건. 그, 아, 아, 긍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근데 낙태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는 거는 아닌데, 그냥 약간 생명을 없앤다는 느낌이 조금 안 좋은 거지. 낙태를 한다는 거는 그 태어나지 않는 생명보다 그 여성의 지금 살아있는 여성의 인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낙태를 한다는 거는 부정적이지 않은데 그냥 생명을 죽인다는 느낌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소중원님? 저도 임산부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면 만약 태어났을 때 아이 환경에도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힘든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 임산부가 경제적으로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낙태를 하는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원님? 저는 일단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감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정체가 난자가 정자가 완전 수정이 됐을 때부터 막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약간 생명이 시작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인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님? 저도 사실 부정적인 쪽에 그래 가까운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선 그래도 이 상황이었다면 사실 저는 낙태 무조건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아직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낙태 어감이 좀 뭔가 아이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도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큐님? 저는 약간 이게 일종의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열차 가지고 그러니까 열차에서 옆쪽에 5명 사람 두고 1명 사람 두고 그거 열차 노선 바꿀지 하는 그 심리 실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뭐 이게 낙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 어쩌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뭐 그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거나 뭐 그런 결국엔 뭐 이 낙태에 따라서 이게 큰 것들이 오고 가는 거니까 좀 마음이 무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좋고 나쁘다라는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조건 그렇죠.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뭐 정도, 하세요? 그래서 좀 불쾌하다는 느낌은 약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 조금만 아까 추가하고 싶은데, 제가 그 낙태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뭐라 해야지, 그거에 대한 건 부정적인데, 그 상황을 보면은 저는 상황에서는 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그, 인- 아까 다들 말했듯이 그 상황이 또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저도 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은민이 이 책에서 그 낙태 얘기를 제기한 까닭은 뭐야? 아, 여기 여자 주인공 헬렌인가?가,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낙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다가 안 하기로 돼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 그렇지, 그렇지. 이 책 저자 입장은 뭐라고 생각해? 제가 아이, 안 아, 하고, 아이 낳지 않아요. 네, 저자 낳는 입장 거. 뭐라고 생각하냐고. 은민이. 낙태에 대해서요? 음,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시선으로. 준이, 뭐, 아니, 그, 어. 여자 아이 낳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음. 어떤 입장, 낙태에 관해서 뭘 얘기하려는 것 같아? 아, 이 책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혹시 자기가 저자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본 사람 있어? 좀 그래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럼 부정적 그 낙태 무슨 뜻이야?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주인공이랑 그 뭐 주인공 그 두 명이 되게 부정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죠. 약간 그 작가는 좀 사회 그런 거는 좀 맞서는 느낌으로 좀 주인공의 낙태를 부정하니까 어느 정도 작가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좀 다르지. 그 여자 주인공의 엄마의 입장은 네. 아이를 낳는다. 엄마 아, 입장이 아니라 엄마는 안 낳는 거. 엄마 여자 입장은 주인공, 지우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의 음, 엄마 입장, 엄마. 아, 엄마 입장이에요? 여자 여자 주인공 본인이 주인공 아니라 말고? 여자 아, 주인공 엄마 입장은 엄마 입장은 낙태를 하자, 이거. 사라지게 하는 걸. 안 낳는 낙태를 할 걸 권하고 사실은 수술 날짜까지 다 잡은 정말. 그런 상황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주인공은 낳는 걸. 결국 아이를 낳는 아내예요. 원래 처음에는 수술을 날짜를 잡았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또 함께 또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또한 당사자인 남자친구. 걔는 생각이 있었나요? 그 걔는 남자친구도 좀 아, 애매하긴 했지만 걔 뭐, 낳는 거 아니었어? 걔 뭐 그지. 생각이 없던데. 아니야. 걔도 그 처음에 낙태하지 말라고 편지 보낸 게 남자친구였잖아. 음. 아, 그래서 네. 이제 요 문제를 그 문제와 관련도 상당히 또 그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문제가 이른바 그 임신과 관련되어서 그 책임을 여자들이 거의 다 지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남자 여자의 공동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여성들이 책임을 지는 이 측에서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돼서 이른바 자기 몸의 결정권을 당사자인 여성이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와 관련된 법률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아? 그 6개월인가? 그 음, 이전까지는 음, 낙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음. 그냥 태어나기 전까지, 아니, 그, 아니야. 임신하고 나서, 그, 낙태죄가 없어졌대요. 어떤, 자,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그 과거에 낙태죄가 있어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결정만. 암암리에 암암리에 낙태가 엄청나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원래 산부인과가 하는 일이 뭐야? 아예 낳는 아이 그러니까 낳는 거. 아이의 출산을 도와주는 곳인데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상당한 수입이 오히려 아이를 지우는 일에 더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낙태였던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불법인데도 그냥 행해지는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 여성계에서 주로 이제 자기 몸의 결정권은 여성들이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를 냈었고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까지는 계속 위헌. 그 합헌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 이르러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대신 그 유예하고서 2020년 10월 달까지 국회가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안 국회가 만들어. 아직까지도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낙태죄가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얘기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 진공 상태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하지만 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것들 또 하기도 이렇게 꺼려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커다랗게 여성의 자기 권리, 자기 몸의 결정권, 그다음에 태아의 생명권, 그다음에 중원이 같은 논리, 그 아이가 과연 태어났을 때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맞물려 가지고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화되지 못한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태고도 아까 누가 어감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명칭을 이제 달리 부르려고 그래. 낙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낙태가 금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태아를 떨구는 거 얼마나 이게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행동이냐라는 말 그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내세우는 용어는 임신 중지권. 아, 네네. 임신을 내가 중지할 권리를 임신 여성이 중지.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 없는 너에게라는 책은 뭐 임신 중지의 상황에서도 청소년, 미혼, 미혼모라고 얘기할 수 있지. 청소년, 미혼모의 어떤 그런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낙태하는 상황들이 여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근데 그 상황 저쪽에는 이제 청소년인 상황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할 주인공이 나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살아가는 것과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어떤 그 스케줄이 나쁘게 말하면 엉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낳는 아이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더 강한 편이에요. 이 책은 유럽,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문화 쪽에서는 어쨌든 혼외자 그러니까 결혼 바깥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뭐 지금도 사실은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안에서만 아이를 낳는 거를 이른바 정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비정상, 문제 상황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혼외자 문제가 상당히 이제 결혼 외에 낳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전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요즘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야? 출산. 저출산이 문제다 보니까 이른바 동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혼외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허용치를 넓혀야 된다. 그 아이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사회가 함께 잘 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또 다른 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책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뭐였어? 톡톡이요. 독이요. 톡톡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가마다 또는 나라들마다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름 없는 너에게는 단지 사실은 이 낙태, 임신 중지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에 또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워낙 모범생들이어서 이건 이렇게 남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 실제로 이렇게 임신 문제로 고민하고 청소년 임신 문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사실 상당히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뭐 여러분들 뭐 개인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 선생님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중3 정도 되면 상당수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도 신체적으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이 문제가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문민이 수고 많았고 다음 2등 저요. 진행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은 여기 있는 책처럼, 여기 나오는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 어, 상황을 겪게 된다면, 낙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아이를 낳을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저는 낙태를 할 것 같고, 일단은, 그, 막 낙태를 안 하고 되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안 좋은 상황?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기사에서 좀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인식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낙태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약간 제 삶이 자유로워지지 못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낙태를 할 것 같아요. 네, 지석원님? 어, 그게 아까 낙태 반대한다고는 말했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사람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낙태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아이를 기른다는 거라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뭐야 그렇게 낙태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석훈님?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의, 그러니까 저번에 툭툭톡과는 다르게 이 책의 환경이라면은 그래도 낙태를 안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 그러니까 책, 낙태를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그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네, 천천히 기다려 보실래요, 선생님? 제가 이제 네. 설명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네, 만약에 이 책에 제가 헬렌이었다면 낙태를 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준이의 질문은 헬렌의 상황이 아니라 윤지석 당신의 상황이에요. 이와 당신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네. 직면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가 박준희 님의 질문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은 좀, 네,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좀, 네. 네, 난 봄, 또, 지금 상황이면 무조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낙태라는 말 자체는 부정적이긴 해도, 그거에 지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진님? 저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학교 이런 데도 제 상황으로 말하는 거죠. 음, 음, 낙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이 너무 어린 것 같고, 그냥, 그냥 좀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네. 학교도 계속 다니고 싶고 해서 낙태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중원님? 마이크, 동원아 마이크. 음, 아, 어, 저 지금 상황이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직 성장기인데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네, 그 다음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그 아내가 결혼 조건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가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오, 아이를 낳지 않는다가. 근데 오, 아,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뭐 유테스트인가 뭐 임시 테스트기 있는데 그때 그 테스트기를 테스트해서 그 임신을 확인하던 그 날밤에 공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놀람, 공포. 그런데 이제 임신이 딱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근데 저희는 낙태를 할 생각은 일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우리에게 온 생명이니 당연히 잘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딸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때 논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야, 너가 그랬으면 이 세상에 없었어. 낙태를 내가 찬성했으면 네가 이 세상에 없었어.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하고 그 당시 선생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뭐 상황은 다르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낙태에 찬성을 해서, 뭐 선생님이 굳이 이제 여러분께서 낙태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현재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뭐, 그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시기에 그 임신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아이를 낳는데 두 가지. 본인들이 물론 어, 일반적인 학생들과 달리 아이를 키우는데 또 노력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결혼한 성인들이 키우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나 아이 육아를 다 도맡기에는 청소년기는 어려우니 꼭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또 사회가 돌봐주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인공도 결국 그런 선택들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다고 자기의 삶도 그냥 엉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있는 상태 속에서 약간 변화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노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움직임, 그런 시도가 한쪽에서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게 있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예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애당초 뭐 낙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른바 순결 교육. 그러니까 청소년 순결 교육이 뭐야? 아, 아이 낳지 않는 거? 결혼 전까지는 혼전순결, 순결 혼전순결, 네. 결국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야. 결혼 전까지는. 그래서 성관계는 당연히 결혼 이후에 결혼한 관계 속에서만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나 뭐 이런 성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왜? 결혼 전에는 이런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현실은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는 동시에 사람이지만 이성적인 존재지만 또한 뭐 동물적 존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적 존재이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성 정체성이 또 이제 분화가 되어서 뭐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동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다양하게 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 마음 설레고 좋아하고 뭐 손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안고 싶고 뭐 성관계를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제하고 막는 게 과연 옳으냐 아니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뭐 피임교육을 한다던가 성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달라진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서양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에 남자 여자가 사귀고 뭐 성관계를 갖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청소년이 자기 남자친구 데려다가 여자친구 데려다가 이거 가고 자고 한다는 거야 같이 그런 거를 집에서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거야 그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겠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가정의 가족 문화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갖는 성에 관한 생각도 있을 거고, 뭐 도덕倫理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건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그 상황들,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문제아들 사고 치거든 사고 쳤다 문제하다 이런 인식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들 역시 그냥 한 시민으로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 사회는 계속적인 토론과 논쟁이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뭐 여러분 부모님과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진지하게 터놓고 얘기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고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에 대한 생각들, 뭐 성이란 무엇이 건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나름대로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동시에 이 책으로 나오지만 이른바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변하지만 그 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거 하나를 놓고서 사랑이냐, 성이냐, 아이의 어떤 그 미래냐, 이런 내 미래냐 어느 거 하나만 뽑아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준이 다 했고 아니면 더 맛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등. 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중간에 나오는 것 중에서 책의 남주인공, 크리스토피가, 그, 연애, 그, 헬렌이랑 이제 깨지고, 그 다음에, 브렉이었나요? 브렌이었나? 그린, 그래, 브린.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야? 아니, 크리스토퍼야. 브린이랑, 뭐지, 약간 썸을 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행동이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이제 깨지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썸 타는 이런 행동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 저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깨진 것도 애매하게 깨지기도 했고, 또 좀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깨진 거니까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적어도 얼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그렇게 네, 좀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님? 어차피 그거는 거의 약간 한국 관점에서 생각인 것 같고, 그냥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가. 왜냐면은, 어차피 이별 통보했고, 이게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님? 영국인, 어, 아이가 없으면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걔하고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 물론 다른 여자랑 사귄다고 해도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면서 그 헬렌하고, 약간 좀 아이에 대한 양육, 양육 방식이나 그런 것도 조정해 보면서 일단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중원님?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벌린 이유로 이미 그냥 아기 양육을 도와줘야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주님? 저도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좀 예의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쨌든 잘 헤어지긴 했는데 책임감 조금 그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남주인공이. 은빈님? 그것도 이 행동 자체가 막 뭐 논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게 이 헬렌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이 크리스가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 헬렌한테 계속 편지를 쓰면서 남았었고 마음이 남아 있었었고 또 이게 헬렌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헬렌 혼자의 책임이 아니다 보니까 크리스도 어느 정도 아니, 반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잘 좀 더 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네, 뭐 지석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다수견들이 돼서 지석원 의견에 좀 힘을 보태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정도가 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 중요시하게 돼요. 무딘 그런 사람들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사람마다 다르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 교육으로는 이 책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 상대, 누구라고? 끌려갔어요. 그 상대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밀어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밀어내지 못하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그 남자 주인공 입장에 본다면 어찌 보면 어쨌든 그 사람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러면서 어쩌면 높이 비슷한 어, 그쪽에 가서 새로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여러분 다수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또한 동시에 감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그런 도덕, 윤리,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 강하지 않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심했다. 그 사람이 뭐 인정된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여러분 스스로는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건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는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건가? 아니면 나는 책임감이라던가 도덕의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난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건가? 라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 수를 봤을 때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를 안 좋아해. 남자 주인공을 영 안 좋아해. 그래서 남자 주인공을 좀 이렇게 쓰레기 비슷하게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흘러가는 톤이 야, 그런 네. 것들이 좀 이렇게 없지 않아 있었던 그리고 그런 또 뭐 이렇게 작가의 어떤 그런 고민들 거기에는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일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현 사회가 자꾸 임신을 누구의 문제로 여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남자들이 사실 다수였고 그런 남자들의 모습들을 이 남자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주인공 그 소설가에 따라서는 또 그 남자가 훨씬 더 이제 책임지고 또 이렇게 멋진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끌고 갈도록 그릴 수도 있겠지 분명히. 바람쥐가 어떤 건 모델로. 어쨌든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시각은 뭐 이렇게 그려놨고 그것들이 작가 개인의 어떤 그런 의식의 반영인 건가?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그런 현재 상황에 기인한 것인 건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함께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속도 다 했어? 아니면 더? 저 앞에서 질문 두 개를 뺏겨가지고, 음, 네, 다 했습니다. 다음 4등. 어, 저는 그 헬렌님 시간표를 헬렌의 부모님과 그다음에 크리스의 아버지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살짝 그 윤리적 문제는 없는지 행동이 옳은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별로 그렇게 썩 윤리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딸이 임신했으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고 아들이 그렇게 했어도 아빠가 조금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말을 안 해버리고 냉전 상태로 들어버리니까 이미 부담이 큰데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 부담까지 더해지는 거라서 그렇게 좋진 않고 일단은 박준희님 질문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그 헬렌의 부모님이랑 크리스의 아빠가 그렇게 임신 소식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막 헬렌 부모님은 막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윤리적인지 아니면은 비도덕적인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떻게 행동했고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근데, 막, 자식이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 여기, 이 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행동할 것 같기는 한데, 바람직한 부모라면, 음, 물론 처음에는 충격받을 수 있지만, 자식의, 그, 자식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계속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마이크가 왜 안 켜지지? 어? 그러면은 이제 윤지석 원님 저는 그 일단은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너무 놀라고 졸업을 곧 앞둔 대학에 가야 하는 딸이 임신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결정을 쭉 지지하고 같이 그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처음에 완전 외면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앞서 말한 대로 그게 좋다고 봅니다. 윤지석 투님 저는 되게 그 헬렌이랑 그 크리스토퍼가 부모를 되게 잘 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감정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모들 거의 대부분 다 후반 가면서 좀 더 이성적이어지고 좀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식으로 좀 풀어나갔는데 이런 게 되게 부모님을 되게 잘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이상적인 부모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박준희 님 있고 그 고은미님 똑같긴 해. 어, 저도 만약 여기 헬렌의 부모님이나 크리스토퍼의 부모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처음엔 일단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 둘의 상황이 임신을 하기에 되게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좀 이 부모님들의 반응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좋은 부모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러니까 좋은 모범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하시님 사실 그 부모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딸도 힘든 상황이니까 위로를 좀 해주거나 해결책을 아니, 조언을 좀 말하던가 했으면 조금 더 뭔가, 네, 조금 더 상황이 좀, 네, 여유롭게 그래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동을 했나? 그렇습니다. 아, 그래. 네. 결국 이제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 같았으면, 집안 방신 시켰다고,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뭐 홍구멍을 내놨을 그런 상황들 아닌 건가. 그리고 이제 호적에서 파버렸을 것 같아요. 남 창피하다고, 쉬쉬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숨길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과거의 분위기였더라면, 물론 지금도 그런 장벽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자녀였던 그런 뭐 청소년기에 또 이런 문제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부모 입장에서 어쨌든, 그 태아는, 눈에 잡히지 않는 실체라는 거지. 아직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자신의 아들, 딸, 자신의 아들, 딸의 미래를 더 걱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연히 다 모두가 귀해.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한다. 쉽게 말하면 자식과 손주를 다 소중한데 자식과 손주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가 위험해. 그럼 또 산모를 살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돼.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부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부모 입장에서 과연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도 거의 없을 거다. 근데 이제 막상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를 무척이나 아끼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자기 자식을 더 우선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그 혈연 관계, 근친 관계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더 가까운 어떤 그런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또 당연한 부분들 아닌가 싶어서 이 책에서도 결국은 놓고 보면 어, 그 딸아이의 미래라는 그런 측면들을 더 우선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그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어? 헬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좀 각별하지 않았어? 왜? 그 이유가 뭐야? 음악, 헬렌의 음악, 아버지가 헬렌에 대한이요? 그 아, 음악을, 그렇지. 음악이 왜? 그러니까 음악 해야 된다, 너는. 왜 이제 음악이야? 어머니는 음악을 그거 했는데, 왜 헬렌의 아버지는 헬렌이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헬렌의 음악해서? 아버지의 꿈이 그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헬렌의 아버지의 꿈이 음악 그런 대학에 가서 음악가 되는 어, 자기의 꿈을 자신에게 투영한 거야. 내가 못 이룬 꿈을 너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 그래서 그게 과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아끼는 거야.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지게 사람들이 있어. 그냥 네, 나와 자식은 이런 수직적 관계도 아니고 나의 분신도 아니고 그냥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 대등한 존재이고 인데 다만 내가 지금은 좀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독립된 주체로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인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부모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꿈을 투영하는 그런 존재로 보여질 건가? 그래서 헬렌의 아버지 같은 경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딸의 미래도 안타깝지만 사실 그 기쁜 속내를 놓고 보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자기가 못한 꿈을 이루지 못할까 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과연 그것도 왜 빼놓고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아까 중앙이가 특히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녀에게 그런 고민이 있더라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또는 그 자녀가 뭐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네가 뭘 알아? 너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난 살아봤어. 난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요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어른들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내가 옳고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협의의 대상으로서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그 각 집안마다 어떤 그런 가족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하고 그 문제 갖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좀 한 적이 있으면서 선생님이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너 아주 이상한 부모라고. 그 왜요? 부모가 그게 할 소리냐고. 어. 아, 너무 책임 없는 부모라고. 아니,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애가 하라는 대로 뻔히 얘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 아, 그러려고 그렇게 너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사실. 그, 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상당한 예정을 갖고 있고 본인이 그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야, 사실. 근데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너가 뭐 해라. 그럼 그 얘기에 이면에는 그 책임도 누가 져라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는데 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 없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어주면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 주머니 넣어보고 뭘 고르래. 메뉴를 고르래. 식당을 고르래.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만약 그 고른 식당이 메뉴가 뭐였으면 엉망이면 누가 욕먹어? 주머니가 욕먹는 거야. 고른 사람이. 근데 중원이가 그냥 뭐야? 몰라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몰랐어. 근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때는 그걸 누구 탓해? 중원이가 누구 탓을 해? 엄마 아빠 탓. 아,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큰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양면성을 함께 이제 갖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람 누구야? 5번인가요? 중원이 다 한 거지? 중원이 다 한 거 맞아? 5번.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그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남자친구랑 일단 헤어, 헤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뭔가 좀 둘 다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보니까 살짝 안 맞는 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남자친구랑 성격도 좀 다르다 보니까 전 헤어질 것 같아요. 윤지석 언님? 저는 약간 고생할 거면 같이 고생하자. 이런 오기로라도 안 헤어지고 같이 붙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것도 생각을 물론 해야 되겠고요. 그럼 박준희님? 음, 저는 만약 헤어지더라도 일단 그 책임은 나눠 갖고, 그리고 그, 음, 아이에게는, 음, 아버지가 없다는, 아버지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중언니. 저도, 저는 그, 그 자신이 불안하고 엄마 아빠가 다 자기 편이 아닌데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헤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럼 고민. 저는 헤어는 질 것 같은데 아까 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와 아버지가 어, 아이가 아버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석 투. 어, 그, 저도 진짜 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생할 거면 같이 고생하자. 그래도 좀, 네, 혼자서 이 아이를 감당하기엔 좀 무겁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도와줄 사람도 많은 것
근데, 그리고 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굳이 헤어질 필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네, 하진이, 이 책의 그 헬렌이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유는 뭐야? 그 주인공, 아니, 그 남주인공 크리스가 음,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자기로 인해서 자기 남자친구 인생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넌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 진짜 사랑인 거야, 하진아? 어떻게 생각해? 음, 근데 이게 헬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남자 주인공을 좀 사랑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아직 사랑하고 그 책임을 질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무작정 그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으면 좀 당황스럽고 음. 네,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주인공. 혹시 헬렌이 그 남자친구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 그 대목 말고 또 다른 이유를 또 혹시 책에 찾은 사람이 있어? 써 있어요. 헬렌이 헤어지자고 한 이유. 낭만적인 비현실적인 그거 아닌데.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게 무슨 말이야? 어, 글쎄가요. 네. 크리스라는 글쎄요. 사랑, 나 인간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얘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애다. 그래서 함께하기 음, 힘들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야. 또 다른 사람. 자, 뭐 선생님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얘를 사랑은 할 수 있으나 이 아이의 아빠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크리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내가 함께 할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대목에 선생님이 좀 집중을 하는 이유들은 쉽게 말해서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건 뭐 하자는 거야? 다르다.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애와 결혼을 동일시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한다.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근데 또 이면에는 또 다른 면에서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얘기. 결혼 현실. 그냥 같이 사는 거는 아까 뭐 이렇게 현실 이상적인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당장 함께 쓰는 그 치약을 어떻게 짜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늘어놓는 거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우리 수세 같은 경우 늘어놓는 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쌤 아내 같은 경우는 늘어놓으면 본인이 못 참아요. 늘어놓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책상 위에 책 같은 거 이렇게 아, 아, 늘어놓고 아. 뭐 이렇게 있는 거를 쌤 아내는 그걸 딱딱딱 맞춰야 돼. 근데 쌤은 그걸 맞추는 걸 또 못 참아요. 제발 내 거 건들지 말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뭐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스럽고 뭐 사랑하고 그러지만 서로 다른 10여 년, 20여 년 이상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함께 한 공간에서 뭘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잘 맞는 부분도 필요하고 서로의 어떤 배려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 하는데 여러분이 과연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건가의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사랑으로 모든 게 극복될 것처럼 보여. 처음에. 근데 명확한 사실은 사랑만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것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거야.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뭐야? 사랑만으로 극복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수많은 이혼. 아, 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라는 거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근데 그 이혼하는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결국은 사랑만 갖고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헬렌이라는 친구 역시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고 그하고 뭐 사랑은 나눌 수 있다. 근데 그와 내가 사랑을 나눴다고 해서 그와 결혼을 해야겠다. 그와 함께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남자와 함께 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안 들었고, 거기다 플러스 너의 삶까지 내가 가로막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거에는 어쩌면 크리스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내가 그걸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태도, 명확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결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석 원투가 얘기했던 것대로 오히려 조언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너가 현실적이 돼야 된다. 아이를 키우는 거를 너 혼자 감당하는 것들은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어렵다. 그러니 그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왜? 사랑이 전부가 아니고 상황 속에서 어쨌든 또 서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도 지속 원투와 같은 그런 조언도 분명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아빠가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기를. 왜 꼭 아빠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그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여자 커플이 아이를 뭐 입양하거나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아이를 한 사람이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좀 안 되는데 외국에 나와서 데려와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들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잘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주장이야. 그 사람들의 주장은 허구다, 허구. 신화일 뿐이지 얼마든지 아빠 없이도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성 역할,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면서 아빠 역할이라는 것들이 특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존재가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소수의 의견. 이게 다수 의견 아니야. 그런 소수 의견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들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다. 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른바 우리 사회 속에서 남자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양성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들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누구야? 그럽니다. 어,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약간 그 가족들끼리 막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생각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만약 심한 가족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그거의 경험에 빗대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준이, 어, 제가, 발음 좀요. 네, 머리 제가, 먹지 말고요. 지금 젓가락 들고 뭐 하시는 거죠? 제가, 저희 형이, 작년에 수능을 보고, 그다음에 이번 년에 지금 그 재수종합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재수종합학원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닐지 말지에 대해서 가족끼리 싸움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건성이 높아진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 해결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서로 화내지 않,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는 상황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존댓말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 되게 약간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게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으면 서로에게 존중을 하는 약간 존댓말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석, 음, 뭐 갈등 해결하는 것 중에서도 일단은 서로 생각하고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서 뭐지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뭐뭐 해서 너무 화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몇 번에.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존댓말 쓰기 이런 것들 다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데, 네, 되게 효과는 되게 좋은데 잘 안 쓰긴 해요. 뭐 갈등 상황 같은 거 일어나도. 근데 써본 결과는 거의 다 효과가 좋았던 거죠. 김나준이랑 싸움. 네, 하진님. 네, 그건 그냥 싸우는 거지. 음. 개인적으로 나는 너가 뭐뭐 해서 화났어라는 걸 옛날에 윤지석이 저랑 너무 많이 싸워서 엄마가 하라고 시켰었거든요. 살짝 그래 윤지석이 막 썼는데 그거 듣고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더 소리를 많이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사실 그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댓말은 기억나는데 안 지석아 하는 조용히 해. 너무 네, 시끄러워, 지서가. 그래서 하진님.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서로 네, 좀 진정되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원이. 저는 갈등에 대해서 살짝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고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다 그냥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끝내는 그런 아, 편이었어요. 네, 회피형 중원. 자, 은민이. 저는 항상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맨날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뭔가 오해할 만한 게 있으면 말을 먼저 해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나 혼자서 오해한 건지를 판단해서 그 갈등이 점점 쌓이거나 커지지 않게 막는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뭐 그 중재자가 있다, 한 명이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조정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중재자 아니면은 뭐, 뭐라 해야 되죠? 좀 중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두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석원 다 한 거야 아니면 더 할 거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또 여러분들이 책에서 어쨌든 이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나온 게 그 크리스 남주인공의 어머니 얘기가 안 나왔죠. 네. 네. 남주인공의 어머니 얘기도 사실 이 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뭔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주인공이 왜 아빠 엄마 살아? 그, 엄마가 가서요. 엄마가 바람 폈어요. 전을 떠났어요. 위해.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간 거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어쨌든 뭐 아들 입장에서도 또 상당히 많이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갖는 마음들. 근데 지금 또 특별하게 그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진행시키고 가고 있는데 은민이 그 엄마 입장은 뭐였어? 그 엄마는 자기가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 아이 아빠의 결혼은 어떤 뭐 그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기반해서 자기의 주체적인 판단이 아닌 상황에 떠밀린 그런 결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그래. 아까 여기 아이가 덜컥 생기는 바람에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서로 이게 뭐 진작에 따져볼 게 없이 준이 뭐 아니, 이거 좀, 밥 좀 놓고 와도 될까요? 네 마음대로 와, 해요. 자,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숨 막히게 살아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내가 못 살겠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 밧줄을 자기가 붙잡고 살게 되었고 그게 자기의 삶이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이른바 형벌이 따르는 거지.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점들. 또 사실 그 남편이 문제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냥 이른바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버렸다라는 사회적, 도덕적 비난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감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이해해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우리가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또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때? 지석오는 어떻게 봤어? 그 아이의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그 무책임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닌 느낌. 지석도 음, 네, 저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좀, 약간, 이런 말 될지 모르겠는데, 좀,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본 약간, 연예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배님,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많이 뭔가 떠밀려서 해서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혼한 것도 아니라 그냥 무작정 떠난 거는 조금 책임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박준희, 저요? 음, 저는, 어떤 상황이 그래도 있어도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아이를 제가 낳았으면 그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약간 엄마가 없다는 그런 허전함? 그런 게 없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후원이, 후원이. 마이크 안 켜지네, 왜? 지금 한 번만 다시. 후원이. 얘기, 얘기하라고. 네? 말하라고. 넌 어떻게 생각해? 질문 한 아, 번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네. 그래, 그래. 이 남자 주인공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녀, 어,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찾아,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난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자신이 그 아이를 낳고 그냥 떠나는 게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또 책 중간에 그, 걔 엄마가 뭐라 그랬지? 일단 진짜 그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회피식으로 살짝 인생에서 회피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서 음,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다고 음, 했고, 그래가지고 이혼한 거는 이해가 완전 안 되진 않는데 음. 그래도 조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되게 좀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애초에 살짝 좀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이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끔씩 만나러 가거나,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아이들에게 애초에 애정이 별로 없었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그 주인공의 어머니를 변호한다고 해야 되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 작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작가의 어떤 그런 사랑관, 인생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비판할 것인지, 또 어떤 관점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좌표를 갖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만약 여러분의
나중에 부인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이 주인공의 어머니 같은 그런 선택을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 주인공의 아버지처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다 보면 온갖 일로 얽혀져 있고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름 없는 너에게라는 이 작가는 그러면 뭐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근두근 수학 공감, 두근두근 거리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떨게 만드는 두근두근 두근두근 수학. 수학 공감의 수학책입니다. 수학책. 근데 재밌을 것 재밌겠다.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수학책 가지고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